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시청을 감싸고 있던 벚꽃의 화려한 그 자취는 찾아볼 수 없지만 녹음으로 우거진 저 산과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직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이 마음이 시의회와 시정부에 소통하는 마음이었다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시장께 전하며 오늘 제248회 시흥시의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각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7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각각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그동안 땀 흘리며 갈고 닦은 기량으로 상호 간 경쟁을 통해 더 굳건히 협력과 우위를 다지고 앞으로도 경기도 체육대회가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며
우리 시의 위상과 43만 시흥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신 선수단과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잘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로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출발점이자 행복의 원천이며 가족의 유대와 정은 우리의 전통이자 정신적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간혹 소홀히 하며 놓칠 때가 많은데 그동안 가깝다는 이유로 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의 달이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남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와 희생의 사회 풍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서는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결의안 등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회장이 당선 인사에도 밝혔듯이 민의 대기관인 시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강한 의회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동안 말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 전반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시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43만 시흥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 시민이 바라는 강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시흥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의회와 시정부 간 소통의 부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는 진정한 소통이란 서로 간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 소통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말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협박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벽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의회와 시정부는 계속된 간정의 깊은 골, 나락의 늪으로 빠져들어 헤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최종 피해는 고스란히 시흥 시민 여러분들께 되돌아가게 됩니다. 시장,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도 시민들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고 있고 제게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시장은 제발 소통을 빙자한 보여주기 시에 만남은 그만하시고 정말 진정한 소통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첫 단추를 잘못 껴서 현재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 첫 단추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 새로운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언제든 시의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4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이거 2017년 5월 12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4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14건의 조례 및 기타 한 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4월 17일 이복희 의원과 홍원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7년 5월 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 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이 규정에 따라 5분자의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문정복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입니다. 2011년도 5월로 기억됩니다. 신천동에 30층 고층 아파트가 세워졌고 시흥의 새로운 명소로 알려지면서 완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한 사람들은 그 이후 악몽을 견뎌야 했고 그 악몽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이들 통학로 문제입니다. 모텔이 즐비하고 유흥업소가 빼곡한 상업지구에 인도도 없는 길을 자동차를 피해 걸어 다녀야 하는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통학로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흥시에서는 6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천 역세권 개발 계획 중의 하나인 대우 푸르지오 7차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일입니다. 시흥시는 공업지역인 이 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으며 이곳에 49층 초고층 아파트 2,700세대가 들어서는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민간 사업이어서 각종 특혜 의혹도 많았지만 도심 한복판을 유령 도시처럼 둘 수 없었기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고 그 조건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고 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미흡하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학교 신설이 아닌 인근 학교 배치라는 안이 나왔고 그 대상 학교가 바로 소래초등학교였습니다. 소래초가 100년 전통을 가진 좋은 학교이지만 아이들이 그 학교로 통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우 5차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둘러대는 관계자들의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인도도 없는 그 거리를 1km 가까이 걸어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과 사업 시행자, 시흥시 모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업인가 조건이 지구단위 계획 수용이라면 중대한 요건이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하며 인근 학교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주 예정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이 동영상은 대우 푸르지오 7차
건설회사가 홍보 영상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 홍보 영상 중에 나오는 학교가 있죠. 그 학교는 소래초등학교가 아닌 금모래초등학교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그러니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깊게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소래초등학교로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모래초등학교 동영상을 홍보용으로 보여준 거예요. 대우 프루지오 7차 아파트 인가 조건에 과대 광고 금지와 인근 유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단위 계획상 학교 용지가 존치하므로 사업자는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신설 존치를 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사업 시행자인 선양개발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입주 예정자들께 과대 광고에 대한 사과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입주민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건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 기회를 통해서 시흥 시민들께 잠시 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흥시의원 문정복은 오늘부로 시흥시 의회 의원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은 시의원 당선 이전이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을 20대 총선에서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고발한 사안이며 검찰은 약식 기소를 하였고 이에 무죄를 주장하는 본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는 중입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윤리특위를 구성하여도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정치적인 상황마다 윤리특위를 거론하며 겁박을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윤리특위에서 본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 확정은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당 간 힘겨루기에 의한 결과물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의회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의 권력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본 의원의 제명은 시흥시 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를 꿈꾸는 후대 정치인들에게 선배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당 구조로 볼 때 이 사안은 철회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본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시흥시 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사임이 그동안 횡행했던 정당 간의 불씨를 종식시키고 시흥시 의회 정상화를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흥 시민 여러분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는 저의 불찰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재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회는 그 문정복 의원께서 5분 발언의 내용이 아까 처음에 동영상 본 그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윤리특위가 무조건 뭐 크게 민주주의 폭권화한 것처럼 그런 다수당 행포로만 자꾸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현 대통령의 상황을 보더라도 탄핵이 되어 있죠. 재판이 열린 중입니다. 지금 저희 윤리특위가 하는 일은 죄의 그 경중, 죄를 있다 없다 이걸 그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거는 판검사 갈 일이죠.
율리티기가 하는 일은 사기로 700에 약식 기소된 이 부분에 대해서 7대 시흥시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율리티기에서 징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어제 율리티기를 열어서 제명에 대한 의결을 했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지난 사기로 약식 기소 700만에 처해진 상태에서 율리티기에 희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임시회의 전에 인사 문제를 가지고 또 강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인사 농단을 또 하셨어요. 좀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면 그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지고 자숙을 하셨어야지.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 폭거라고 얘기하시고 다수의 의원이 이 부분은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게 맞다. 그래서 율리특위를 구성하셨고 다 가결하신 거예요. 다수당의 횡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정목 의원의 말씀은 시흥시의회를 부정하는 다수의 힘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다수의 의견을 부정하는 그런 뜻으로 비춰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가 존중받는, 다수가 인정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4명의 의원이 소수당이라고 자꾸 다수당 횡포라고 얘기하시는데 의회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좀 불만에 섞인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율리특위에서 우리가 징계에 대한 어느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사기에 의한 약식수 700을 받은 상태에서도 우리 의회가 아무 노력을 안 한다면 우리 의원들 12명 다 7대 의회 모두 다 제 식구 감싸기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런 오명을 남길 거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율리특위 위원장으로서 문정목 의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좀 해명하러 나왔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48회 시흥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시흥시의 임시회는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회권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5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손옥순 의원님과 김찬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은 시흥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갈증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문화를 매개로 한 시민사회의 통합, 지역 정책성 확립과 긍정적 도시 이미지 재창출 및 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성장력 발굴이라는
거대한 구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015년 4월 재단법인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시흥시를 문화수도로 선정하고 12월에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회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재단법인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이웃 도시에 비해 열악한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과 관련한 2016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시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17여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심의 의결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시청에 입주한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가 2개월여 만에 철수하면서 문화수도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다는 시 정부의 요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시 정부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신규 사업일수록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듯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자 단기간 성과 창출이라는 조급증의 단면을 보여준 실패작이자 문화수도라는 거대한 포장 속에서 시흥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불명예스러운 사례입니다. 더욱이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시흥시장은 시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초 시의회의 심의 의결한 문화수도 사업의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 경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문화바라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승인과 의결권을 침해하는 우려스러운 행위로서 관련 예산이 당초 성립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되어져야 하며 문화바라지 사업으로 본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장에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문화수도 관련 예산 대부분을 문화바라지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시의회와 시정부 간 갈등 관계를 스스로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 사업의 실패 이유와 책임 소재, 문화바라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상 집행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시정부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그간의 아니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4인으로 본 위원을 비롯한 장재철 의원, 윤태학 의원, 홍지영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1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시어
다음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고 자체 세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사항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입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교육기관인 국립서울대학교는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의 파트너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성실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최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7년여가 지난 2016년 8월 22일 우여곡절 끝에 실시 협약 체결을 하였지만 실시 협약서에는 사업 초기 시흥 시민과 약속한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와 500병상 이상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안이 담겨져 있지 않고 서울대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소통과 합의를 위한 과정이라는 이유로 전체 사업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낙인 총장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조차 국가재난병원, 감염치료병원 설립 등의 서울대학교의 공적 책무만을 강조함으로써 시흥 시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대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립서울대학교가 가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명성과 개교 70주년을 맞는 국립대학으로서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이며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는 명품 교육 신도시라는 것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여 105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5만여 명의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를 포함한 44만 시흥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2018년 서울대 시흥 캠퍼스의 개교를 약속한 서울대학교가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둘러싼 학내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흥 시민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44만 시흥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국립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의 전당으로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의 파트너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성실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시흥 캠퍼스 조성에 임하는 서울대학교의 입장이나 대응 과정을 보면 과연 서울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6월 최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7년여를 끌어온 서울대 시흥 캠퍼스 설립이 마지막 절차인 실시 협약이 뚜렷한 이유 없이 수차례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년 8월 22일 체결되었다. 실시 협약서에서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캠퍼스로 조성하고 전인 교육형 캠퍼스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복합 연구단지로 계획해갔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으며 세부적으로 공동협의체의 구성과 시설 지원금의 규모, 종합 특성화 계획,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과 2018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43만 시흥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실시 협약서에서 사업 기초 시흥 시민과 약속한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의 의과대학이 포함된 500병상 이상의 서울대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안이 담겨 있지 않고 더욱이 언론에서는 시흥 캠퍼스 철회를 주장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에 대한 내용과 기숙형 대학 RC 설립 취소, 서울대 병원 규모의 축소 등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연일 보도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학교와 시흥시는 시흥 캠퍼스 조성이 공동 사업자로서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동등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라는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학내 갈등으로 인한 내부 구성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더욱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둘러싼 학내 갈등과 시흥 시민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017년 3월 31일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발표한 담화문에서조차 시흥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RC와 서울대 병원에 관한 서울대학교의 입장과 시흥 캠퍼스의 향후 추진 일정, 학내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통일평화전문대학원, 국가재난병원, 감염치료병원 설립 등 서울대학교의 공적 책무만을 강조함으로써 낙후된 이미지 지역을 벗어나 명품 교육의료 도시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가고자 하는 43만 시흥 시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대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립서울대학교가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명성과 개교 70주년을 맞는 국립대학으로서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린 처사이며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는 명품 교육 신도시라는 것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여 105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5만여 명의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를 포함한 43만 시흥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태도라 아닐 수 없다. 이에 시흥시 의회는 2018년 서울대 시흥 캠퍼스의 개교를 약속한 서울대학교가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둘러싼 학내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흥 시민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 정상화되도록 43만 시흥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흥시 의회는 학생 없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사양하며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RC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가 시흥 캠퍼스 조성 목표를 실현하고 하는 길이자 시흥 시민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2011년 서울대 시흥 캠퍼스 마스터 플랜에도 명시되어 있어 RC 설립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 시흥 캠퍼스의 주 용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주로 현지 적응을 위한 예비스쿨격인 어학당을 운영하는 방향이나 외국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쓰여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시흥시 의회는 105 신도시 국가재난병원이나 감염치료병원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500병상 이상의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 약속의 이행을 촉구한다. 43만 시흥 시민이 105 신도시로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재난병원이나 감염치료병원의 설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의 설립을 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300병상의 동네 병원 규모의 병원을 원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로체스터시 메이오 클리닉은 1인실만 2059병상을 가진 곳이다.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서울대학교의 무책임한 발상에 시흥 시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사업 초기에 약속한 첨단 의료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말이 허황된 꿈이 되지 않고 시흥 시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새로운 의료산업 발전을 비전을 충실히 반영할 서울대학교 병원의 설립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 시흥 캠퍼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시흥 지역 경제와 시흥 캠퍼스에 재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R&D 부지 임대 수익, 글로벌 대학 문화촌 수익, 평생교육 및 시민 강좌 등 교육 수익 등 시흥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2, 3단계 확장에 반드시 대투자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시흥 캠퍼스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시흥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결단을 깊이 인식하고 시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 서울대학교는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학내 갈등을 해결하고 형평성 있는
이익 추구를 원칙으로 시흥시와의 공동 목표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대학교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시흥 캠퍼스 내 관련 도입 시설이 조속히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전체의 추진 일정에 영향이 있을 경우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흥시 의회의 43만 시흥 시민과 함께 법적 대응 물론 물리적 조치 등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5월 17일 시흥시 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제24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제 1차 본회의에서 문정복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문정복 의원님의 사직 허가 여부를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기영 의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지영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할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 보고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모든 감사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호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호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2017년 5월 16일 장제철 의원의 3인의 의원께서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원 징계 요구서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의원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 요구된 징계 요구서를 심사하기 위해 제23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변경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본안건의 당사자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장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제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시흥시의회 교수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2명의 의원이 2016년 10월 18일 발의하여 문정복 의원 징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김영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시흥시의회 교수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는 윤정복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에 대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은 7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주민대의기관이자 감시기관 역할에 성실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장의 독선 행정에 대한 견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시의원이 의회 위상을 지키려는 노력과 활동을 이면하면서 위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를 불인정하며 의회의 파행 책임을 다수 의원에게 전가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어 의원들로부터 징계 요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직무의 불성실 수행, 공정성 저해 행위, 시흥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시흥시의 조례를 위반한 김영철 의원에 대하여 기존 윤리특별위원회에 추가하여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권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유임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장제철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장제철 의원의 3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징계 요구서를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 요구된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하여 자체 세부 활동 계획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의원 문정복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종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의원 문정복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 문정복 의원님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정복 의원의 의원직 사직서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표와 많은 대화를 했고 최후 통첩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복 의원님의 징계 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의 제명 결정 등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사항을 의장으로서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회의체로 이루어진 시의회에서 대선 기간이라는 사유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당 기간 본회의에 불출석한 점, 또한 법원에서 700만 원의 약식 기소로 시흥시의회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한 점, 그리고 의회 직원 인사에 상당 부분 개입한 점 등 도저히 동료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현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흥시의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장으로서 현 상황까지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종회 시간 중에 참여를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의원 문정복 사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의회 의원 문정복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문정복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앞서 문정복 의원의 사직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본안건의 징계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안건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안건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부결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